저는 여쭤본다면 틀렸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이제 인터뷰 차원에 왔는데 그냥 인터뷰만 하지 말고 유튜브도 같이 찍자 해가지고 인터뷰 겸 톡톡 유튜브를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자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IBK 기업은행에서 ESG 대행팀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인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유튜브 의식하지 않고 대충 할게요,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팀장님께서는 제가 프로필 봤는데요. 환경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이제 금융과 환경을 결합시킨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셨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 주세요. 네. 전공은 환경을 했었고 네. 처음에 컨설팅사를 시작으로 환경 네. 관련되어 있는 정보 산업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ESG라는 이런 특히 환경에 중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됨에 있어서는 돈을 다루는 사람들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 네. 실제로 정착이 돼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게 우연한 기회에 좋은 기회가 돼서 네네. 이제 이 돈을 다루는 조직에 오게 됐고 네네. 2009년에 왔으니까요. 네네네. 그때부터 2009년이죠. 예. 네네네. 그때는 이런 분야가 없었잖아요. 그때 있었는 게 그냥 네. 저탄소 녹색 성장. MB 정부 때, 네, 네네. 한때 엄청 났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녹색 성장이니까는 우리가 ES 중에서 E 업무. 네네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그 친환경 기업을 육성할 것이냐, 네. 친환경 활동을 할 것이냐, 네. 녹색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네. 이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네. 또는 상품에 대한 기획도 하고 네. 뭐 기업 지원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네. 네, 은행사 할 수 있는 ESG 중에 예. 이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당시만 해도 팀장님이 상당히 은행권에서 녹색을 하는 되게 빠른 축에 속하신 거죠? 그때 어떠셨어요? 인식이 은행과 기업 업무를 잘하는 당연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환경이라는 업무는 네. 사실 주요 업무도 될 수도 없었고 네네. 환경적으로 그 어떤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네네. 금융적인 관점에서는 그다지 관심 영역은 아니었죠. 근데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네네. 뭔가 여기서 어떤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네네. 정책적인 지원, 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네. 모든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 녹색 금융, 네. 거기에 사람도 뽑고 네. 관심을 그때부터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2009년에 있다가 지금 2021년에 ESG 열풍이잖아요.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있으시고 쭉 그냥 흐름을 다 보셨는데 최근 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때랑 어떤 게 좀 달라요? 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때 야 우리 이미 10년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네. 그때도 우리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잘 안 되지 않겠니? 네네네. 네. 기본적인 거기서 다루고자 하는 컨텐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ESG에서 다루고자 하는 컨텐츠도 ESG라는 용어도 이미 2004년도 그 이전부터 나왔던 용어이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같은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와 지금 다른 상황. 네. 다른 거는 첫 번째로 네. 그 시장 상황. 아하. 그때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무너지고 네. 탄소 시장도 국제적인 배출권 가격들로 막 하락하고 무너지고 네. 네. 협상도 잘 안 되고 네. 그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환경이었다면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다시 성장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네네. 시장 자체가 네. 호황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정책 측면에서 한번 듣고 본다면 그때는 어떤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네. 이 시장에 대해서 돈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네. 정책적으로 우리도 뭔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밖에 네.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시장에서 돈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돈을 벌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네. 정말 손실을 줄여갖고 그걸 이 안면에 대한 것이 이쪽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됐다는 것. 네. 중요한 것도 정부가 그때와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달라. 네. 그때보다는 지금 금융을 다루는 금융감독, 당국, 네. 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네. 경우에도 이 ESG, 네. 또 녹색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받아들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 네. 정책 상황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네.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금융기관들이 그때는 다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태양광 하는 거에서 우리가 PF에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네네. 저쪽에 있는 HSBC나 BNP 파리바나 이런 해외에 있는 바이비 은행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PF에 투자를 중심이 됐었다면 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도 이제는 경험이 쌓인 거예요. 네네. 역량이 쌓였기 때문에 네.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부도 굉장히
그때와 지금은 예. 컨텐츠는 같으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윗단은 열탕, 밑에 임원단은 온탕, 직원들은 냉탕.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 정권마다 항상 정권에서 원하는 어떤 펀드든 기금이든 정책 추진하는 자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상품 한 몇 개 내어놓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반응도 밑에 깔려 있다라고 일부에서 듣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앞으로 이게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흐름을 타는 그는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에 또 부응하는 거겠죠. 아, 네. 그 어떤 창조 경제든 네, 그렇죠. 그런 거에 예. 그 흐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올라가게 되다 내려가게 되다 이렇게 정책이 다시 이제 정권 바뀌거나 그러면 네. 그 이슈는 또 주고 네. 이런 걸 거잖아요. 네. 근데 ESG는 네네. 지금 우리가 다보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적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 정부의 아젠다가 아니고 네. 이거는 국제적인 트렌드 하에서 패러다임 하에서 네. 국내도 그냥 들어오는 그런 네. 개념이지 네. 우리나라가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게 아. 아니니까 이제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거죠. 네. ESG라는 단어는 이미 2004년 5년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왜 갑자기 그렇죠. 지금 이렇게 화두가 됐을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네. 그럼 그거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긴 트리거는 뭐냐?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2019년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2019년의 증거는 뭐예요? 2019년에는 이제 미국의 181개의 CEO들이 저기 BRT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의 정경련에 해당되는 대기업 189곳이 앞으로 기업의 목적이 그죠? 바뀌는 거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뀐다라는 선언입니다. 참고로. 네, 2019년. 그다음에 대표님 저보다 더 잘하시죠. 웃기려고. 저거 무슨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업의 이제 존재 목적 자체를 바꾸는 성명을 네. 했었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제 주주 가치가 제일 나한테 기업한테 중요한 거다. 네. 나는 주주에게 극대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내 기업의 목표다. 네. 그랬었는데 아니다. 네.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기업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네. 그 성명을 발표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ESG가 본격적으로 이제 탕 등장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그 문화가 이제 한 1년, 2년에 텀을 두고 온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일부는. 일부. 저는 여쭤본다면 틀렸다. 네, 틀렸다. 네,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네. 뭐죠? 왜냐면 블랙록이에요?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네. 그걸 갖다가 확산시키는 네. 인자지 네. 일종의 기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트리거는 아니죠. 네. 트리거는 19년이 아니고 저는 17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17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네. 그 G20 네. 아시죠? 네. G20에서 이제 네. 다 같이 네. 그 정상들이 모인 겁니다. 네네. 우리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네. 분명히 이제 국제적인 사회나 그 재정 네. 또는 금융 사이드에서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자하고 네. 했을 때 거기에 수익률 예. 또는 부실률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저기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인 것만 보면 네. 충분히 거기에서의 수익률이나 부실률하고 데이터가 딱 맞아떨어져서 네.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재무적인 것만으로 놓고 봐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률이나 부실률하고 왜 안 맞냐? 뭐 때문에 그래? 찾다 보니까 비재무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비재무 항목의 그 중심에 기후 변화? 이게 뭐였더라? 네. 이게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거더라. 네. 기후 변화 갖고 와봐. 분석도 한번 해보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TCFD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 공시 태스크포스를 네.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보니 네. 이게 실제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함에 있어서 네. 이제는 재무적인 거, 그 네. 기업의 네. 그런 성과만을 경영 성과만 보면 안 되겠구나. 네. ESG 그러니까 중심이 이었던 거예요. 네.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네. 뭔가 봐야 되겠다. 네. 왜? 어떤 그 회사를 봤더니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더니만 네. 그거로 인해서 그 기업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아. 맨 유럽의 배출권 가격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네. 배출권으로 들어가는 탄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네. 여기 분명히 돈은 되는 좋은 기업이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네. 좌초사상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렇지 않겠어라는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었으나 네.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게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2017년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기후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봐야 된다. 이것이 그 재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네. 그 가이드라인이 딱 나와버리니까. TCFD에서 만들어낸 그 가이드라인이 맞아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 기준을 TCFD를 맞춰라 하는 그때 그게 지금 이 시발점이라고 보시는 거라는 거죠. 예.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개념에서 네네네. 사회적인 부분 S라는 거는 사실 너무도 오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어왔지만 네. S가 그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E는 네. 특히나 이 중에서도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거는 네네.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17년에 만들어낸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네. 그때부터 금융기관들이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예. 해갖고 막 바뀌기 시작했고 예. 이제는 그 BIS, 네. 국제결제은행,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금융 당국들이 모여서 네. 자 그러면 우리 TC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 규제하자. 네. 여기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말로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해서 똑바로 보는지 네. 그 다음에 투자나 대출이나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네. 그런 항목들을 다 고려하는지 네. 그거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를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년이라는 그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네. 대표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블랙락 네. 거기가 이제 2019년에 이제 CEO들한테 레터를 뿌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올해도 뿌렸고 그렇죠. 올해 이제 뿌린 것도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뿌린 그렇죠. 거죠. 점점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예. 조금씩 더 나오더라고요. 네. 전 그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ESG가 그 있었던 것이 촉발된 네. 다시 재점화된 트리거는 네. 17년에 있었던 금융의 그런 그 행위, 그 행위로 인해서 네. 기업들이 이제는 네. 주주자본주의가 아니고 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구나. 네. 왜? 그들이 ESG라는 걸 갖다가 네. 평가할 때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네. 나한테 정보 내놓으라고 공시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게 트리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의 ESG 상황이 뭔가 좀 어설프고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분들 만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1년 동안 미디어 운영을 했으니까 어떤 트리거를 물을 때 2019년을 얘기하신 분도 많고 2020년을 얘기하는 분 많았지만 2017년을 얘기하신 분은 많지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네. 다른 분 네. 한 분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네. 처음이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한국이 아까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언정 네. 그 기업의 경영을 유도하고 있는 CEO, 네. 이사회, 네. 그 다음에 주주들 네. 이들은 어쨌든 수익이라는 걸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네.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 중심이 돼서는 네. 이게 지속성이 일어날 수도 없고 유행처럼 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과거 설정 우리가 이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개념이 92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기를 겪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CEO의 아젠다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저쪽에 사회공헌 부서만 있는 역할이고 그냥 특정 부서의 이슈이지 네. 경영의 아젠다는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왜 바뀔까요? 돈이니까. 네. 왜 돈일까요? 누군가가 내가 움직이게끔 하는 저쪽에서의 네. 그 동력이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누가 움직이게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바뀐다는 네. 관점인 거예요. 네. 기업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7년에 그것이 트리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작년 코로나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당선 네. 이거는 기름이죠. 여기다가 이제 확산을 시키게 된 기름의 역할을 한 거지 방어쇠는 아닌 거예요. 네. 19년의 그 모습은 17년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인 거고. 자 그러면 네. 대표님 질문하셨던 네. 뭐가 잘못이냐? 네. 네. 유럽과 우리나라의 지금 ESG에 대한 언론 기사나 네.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예. 금융의 움직임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겠죠. 네. 네, 달라요. 어. 어떻게 다르냐? 네. 유럽에서 ESG라는 거를 다루는 기본적인 그 중심에는 네. 그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E라는 것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네. 금융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ESG는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예. 우리가 공시를 요구하는 거고요. 예. 그럼 기업은 그래서 금융이 요구하는 항목을 제출하기 위해서 예. 공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예. 그것이 기본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ESG 중심에는 예. 그 투자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네. ESG가 금융이 중심이 아니고 기업 중심의 모양새가 좀 더 강해요. 아주 날카롭게 파악하셨는데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 네. 어떻게 지금 언론 기사나 나온 거의 양상을 보시면 한국에서 기업들이 그 ESG 경영을 한다라는 것들에 네. 그 중심에는 캠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 친환경 캠페인. 예를 네. 들어 회장님이 네. 휴지 줍는 거를 네. 하시는 캠페인을 네. 하신다든지 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친환경 캠페인을 합니다라고 네. 해서 이것이 우리의 ESG 경영이라고 한다든지 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대표적인 ESG에 대한 오류죠. 네. 네. 오해. 맞아요. 네네. ESG는 그것이 아닌데 네네. ESG와 CSR과 PR을 자꾸 혼돈해 버리는 거죠. 네. 그 저희 기업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네. ESG는 네. 우리가 경영에서 중요한 돈의 가치에서 네. 어떻게 우리가 네. 장기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인데 네. 혹시라도 이거를 과거 10년 전에 저탄소 독색성장 할 때도 네. 친환경 캠페인과 같은 걸로 치부가 돼버리게 되면 네. 피곤한 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사라질 거. 예.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캠페인을 안 했어요. 예. 네. 그 기사 나온 거는 상당히 다른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그건 ESG가 아니에요. 네. 네. 그건 CSR하고 절대 혼돈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자꾸 CSR로 합니다. 네. 그런 지점들이 이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만 틀면 잘못 갈 수 있어가지고 지금 초기여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뭐 언론들도 좀 많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투자 쪽에서 움직이고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고 기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업의 사업 전략과 생존 그리고 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엄청난 리스크를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이것들로 근데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쭉 발행해왔던 대기업들의 경우는 되게 적응이 빠르고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확 가는데 지금 이제 새로 접해가지고 아직 인식이 이제 부족한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도 내야 되고 공시도 해야 되는 상장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막 뭐가 뭔지 배워가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일시적인 혼동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될까요?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요. 이런 거죠. 네네네. ESG에 대해서 많은 CEO들이 이건 네. 내가 경영 아젠다로 가져가겠다라는 일종의 경쟁처럼 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런 거죠. 네네. 어떤 업종이 있습니다. 네. 대표 주자가 CEO가 ESG 경영합시다 하면서 네. 야 단기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캠페인 좀 해봐. 네. 언론 기사도 내고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부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하나를 내죠. 예. 그래서 만약 이 CEO가 이제 그 아젠다를 선점했다고 해볼게요. 예.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 주자들의 경우는 예. 저 ESG라는 걸 저기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 말자. 왜? 오마이갓. 이거는 네네네네. 돈이 아닌 거잖아요. 예. 잘못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네네. 단지 내가 그걸 돋보일 수 있는 나의 하나의 PR의 수단이라고 네네.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네네네. 이미 저쪽에 선점했으면 나는 그 아젠다를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가져가다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ESG라는 붐이 지금 굉장히 막 뼈없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지풀처럼 다 꺼져버리는 거죠. 네. 네. 음.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네. ESG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네. 누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주고 네. 해야 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아직은 그게 좀 약하니까. 누가 네. 그래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 힘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네. 일단은 그 정부도 있겠고요. 네네.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금융도 있을 것이고요.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섹터들의 이해관계자들이겠죠. 네네네. 네. 네네. 그런 걸 같이 이렇게 가지는 모습이 유럽처럼 형성이 되면 네. 기업들도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내재화가 될 텐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내재화가 되지 않고 네. 이게 유행처럼 또 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 네. 아, 그렇군요. 예.
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지금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한 텀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일단 지켜보자 뭐 그런 말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기업들 지금 가장 뭐 현장에 있으시면서 기업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랑 금융권에 지금 이제 체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ESG를 그만큼 체감을 덜 한다는 뜻이잖아요. 체감하고 있는 ESG가 왜냐하면 지금 뭐 글로벌 평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체감하는 기업들 어떤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우리 아리백 글로벌 고객사가 아리백을 요청을 해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글로벌 아리백을 가입하면 K 아리백하고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업종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캠페인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체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근데 체감도 이런 거 어떻게 어떤 체감이라는 거를 네.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 중소라는 그러니까 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나눠야 될 건데요. 아, 네네. 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상장사의 경우는 네. 저희가 평가를 받죠. 네. 한국기업집의 구조원이라는 데나 네. 또는 DJSI나 네. SCI나 네.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그 평가됨이 또 공표가 됩니다. 네네. 공표된 걸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ESG다라는 거기에 부합을 하죠. 네. 유럽의 경우는 그 결과를 갖다가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럼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ESG 경영이라는 것이 CEO의 중요한 그 아젠다가 되고 중요한 팩터가 되긴 하겠죠. 예. 왜? 그 좋은 등급이 나와야지만 네. 내가 투자를 받을 때 좋은 조건으로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네네. 그들은 그거에 대한 체감도를 놓고 보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상장사의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이 2년 내에 50%를 ESG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으니 그렇죠. 네. 당연하겠죠. 네. 근데 나머지 네. 그렇게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는 기업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네네. 경우는 네. ESG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다만 저게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그래 우리 기업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평가받는 거 아니라서 우리가 투자할 때 영향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떻게 돈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고 예. 이게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캠페인 그런 거던데요. 예. 잃어버리니까 네.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고객사들, 네. 기업은행의 고객사인 대다수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ESG에 대해서 예. 지금은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네네. 네. 네네. 사실 이제 그러면은 이것이 당연한 거냐? 네. 당연하지 않죠. 왜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은 않아요? 이유는 네. 문제는 대기업 때문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 또 저기 위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 저쪽에 있는 해외에 있는 네네. 그 공급망으로부터 네. 욕을 받잖아요. 네네. 자, 당신 ESG 경영한 거 실적내놔. 네. 그런 것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너만 ESG 하지 마라가 아니고 네. 너의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데이터 같이 내놔라고 하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현대나 삼성이나 이들의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저쪽에 있는 벤더들한테도 ESG 경영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말하면 ESG 경영이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올해 들어서 언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네. 모 건설사가 네. 모 기업이 네. 협력사에 대해서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방법론을 같이 만든다. 예. 평가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예. 이런 건 거죠. 네네. 네. 네.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니즈가 있어요. 네. 평가를 통해서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네. 나의 공급망에서 저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아, 네.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예상하는데 그 밑에 있는 벤더들, 예.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예. 그들은 평가를 받아서 투자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주체가 아니고 네. 저쪽에 있는 내 공급망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제 슬슬 내 바로 위에 있는 공급망에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아. 환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직은 파도가 네. 안 왔잖아요. 조만간 이제 오기 시작할 조만간 거겠죠. 하루 오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 글로벌 네. 공급망으로 네. 요구받는데 네. 글로벌 공급망이 1차, 2차, 3차 네. 벤더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 내놔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만간 내려오게 될 테니까 네. 네. 여기서 핵심은 네. 대기업은 네. 돈도 있고 네. 조직도 있고 네. 전문 인력도 있기 때문에 네. 대응이 어렵지 않다. 아. 네. 네. 그리고 했었어야 되고요. 네네. 근데 중소중견기업은 네. 그런 인력이 어디 있으며 네. 그런데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들이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순간 네.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네네. 네. 네.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